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청주에서 충청권 공천자 대회를 열어 총집결한 데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영환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충북을 지방선거 최대의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가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인재 전 의원, 이기용 전 교육감 등의 원로까지 한자리에 모여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을 지방선거 승리의 중심축으로 삼아 전국 승리 교두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함께 충북에서 뜨거운 바람을,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를 지키면 동남북으로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고, 충청북도를 잃게 되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으로 영천을 사수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우리 충청북도를 지켜야 되겠다. 당내 경선을 함께 치른 윤희근 후보를 비롯해 김동원, 김수민 당협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와 서승우 전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 원팀으로 뭉쳐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북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자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 하던 거 쉼표 아니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불굴의 의지와 각오 가지고 출사표 던졌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충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본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충북을 둘러싼 여야의 새몰이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선거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용근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제기했던 충주시장 선거 국민의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 전 청장이 제기했던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미등록 여론조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고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에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과반인 59명의 지지를 받아 조경태, 조배숙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국회 부의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통상 맡아왔으며 최종 포결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현장 진입까지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사이 범행 직후에 피의자와 노래방 점주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로서는 신고 내용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시간 청주시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지인 50대 B씨가 숨지고 40대 C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당일 오전 5시 10분쯤엔 흉기에 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도 공유됐습니다. 출동한 복명지구대 경찰관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밖 도로에 쓰러져 있던 C씨를 발견했고 자신을 찌른 사람이 지하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곳 지하로와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 장소였던 이 노래방 안쪽은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고는 A씨가 이미 범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주변 방범 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래방 안에는 업주와 A씨 그리고 흉기에 찔려 숨진 B씨가 있었습니다. 신고 1시간 반이 지나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노래방으로 연결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들끼리 싸우다 그랬다는데 왜 싸웠는지를 모르지. 이에 대해 경찰은 C씨가 사건 발생 장소를 노래방이 아닌 지하로 언급해 벌어진 일이지만 이후 CCTV 확인과 탐문 수사, 범죄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복명동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나오면서 경찰은 이제 사고 책임과 과실 정도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책임 규명과 함께 또 하나의 남은 과제는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접수만 600건이 넘는 이번 사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복명동 LP가스 폭발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일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음식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입니다. 폭발 발생 이후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피해를 본 것 같긴 해요. 예. 영업 못한 것까지 한 일주일 영업 못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동네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현재 가스 공급업체와 음식점이 들어놓은 보험은 각각 대물 50억과 5억 이하인 걸로 알려졌는데 파손 복구와 영업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만 따져도 50억은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가스업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개인 돈을 들여 보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청주시가 보상 주체는 아니더라도 중재 역할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 주택은 주택 해갖고 관리 책임자를 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해서 뭐 소송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이마저도 끝났습니다. 가스 폭발에 따른 피해 접수만 600건. 청주시는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과일 가운데 객관적 기준이 아닌 판매자들의 임의로 제품 정보를 표시한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과 유사한 단어,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과일 등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최근 3년 사이 34% 늘어나며 지난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명은 여전히 실제 제품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액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의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는 품질 등급이 특, 상, 보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240개 중 36개 상품은 이와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등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의 크기도 온라인상 표시사항과 실제 상품 사이 편차가 있었습니다. 대괄호 표시된 사과들 중 중량 비율이 크게는 1.7배, 무게로는 70% 이상 차이가 있었고 한 세트 내 구성품 간 중량에서도 최고 18%의 차이가 있어 상품 선별이 균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도 표시에 있어서도 전체 조사 대상 중 45%가 고당도, 당도 선별이라는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했을 뿐 구체적 당도, 브릭스 값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2개 제품은 농산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생산지도, 유명산지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업체 임의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온라인에서 과일 세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품질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품질 정보의 구체적,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충북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후보는 우선 서울의 투자 네트워크 역량과 충북의 제조 실증 공간을 연계한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연계와 직거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과 창업, 주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주를 방문해 북부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주 탄금공원을 활용한 창의 융합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국제창의 발명대회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북부권의 신규 교사 임용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 충주 공고를 미래형 특성화고로 육성, 남한강초 운동장 확장, 충지역 무예 인재 양성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청주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충북형 공농장 제도와 청주문화예술연구소 설립,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 등 11개 분야 25개 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후보별 정책 수용 여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중동 사태 장기화와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달 충북 지역의 고용률이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66.9%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감소했으며 특히 농림어업과 건설업 분야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는 6천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직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학관 측은 정신 이상 증세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학관은 소형 카메라 넉 대를 이용해 연수원과 친인척 집 등 6곳에서 47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파면 조치된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